취업 상담에 학습 네 번째 구직활동 지원하기 들어갑니다. 구직활동 지원하기의 필요 지식. 여기는 진짜로 실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1차에서 출제자가 문제를 만들려면 꽤 머리를 많이 써야 될 거예요. 우리는 어, 모든 상황을 다 예비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한번 신중하게 보는 정도로 해서 이 공부를 준비하시면 될 겁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실무적으로는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과정평가형 시험 시스템이 맞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실제 실무에서는요. 어, 그래서 이제 내부 평가에서는 이런 문제를 문제로 만들어서 낼 수 있고, 외부 평가에서는 실제로 문제 만들기가 좀 어렵더라도 혹시 1차에서는 여러 가지 함정을 넣어서 문제를 만들 수도 있을 거니까 한번 읽어 주시고 머릿속에 남는 앙금이 있다면 그걸 소중히 여기시면 될 겁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입사 서류는 채용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제공되고 검토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먼저 입사 서류입니다. 구직자가 취업을 위한 면접의 기회를 얻기에 회사에 제출하는 개인의 정보, 학력, 경력, 자격, 봉사활동 등이 적혀 있는 문서입니다. 인사 담당자는 이력서를 통해 구직자의 성향, 능력, 직무 적합성, 조직 적합성 등을 판단합니다. 입사 서류의 작성. 입사 서류를 먼저 준비해 놓아야 지원자에게 적합한 채용 공고가 올라왔을 때 실시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서류를 준비해 놓고 기업 분석만 추가하여 완성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입사 서류를 이미 있죠. 컴퓨터의 어떤 바탕화면에다가 쫙 깔아놓고 준비를 다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상담하는 내담자도 그렇게 준비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부인업체와 의사소통, 지원할 업체의 채용과 관련하여 의사소통을 할 일이 있으면 멘트를 미리 준비하고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신중하게 소통해야 합니다. A를 갖추고 필요한 내용으로 요점만 간단히 하고 정확한 어투 및 어휘 사용으로 만나보고 싶다는 인상을 남기도록 해야 합니다. 이메일 지원. 이메일로 서류를 지원할 때도 제목에 무엇에 지원하는 김용필입니다 라고 작성하고 별다른 내용 없이 서류만 첨부하는 것은 좋은 인상을 남기기가 어렵습니다. 이력서만 첨부하지 말고 간단히 내용을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인사말, 끝맺는 말, 간단한 어필 및 잘 부탁드린다는 말을 첨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무리 감사 인사입니다. 면접 이후 당락의 여부를 떠나 면접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메일로 보내면 좋은 인상으로 마무리할 수 있으므로 이걸 권합니다. 극히 드물지만 다시 기회가 오기도 합니다. 이력서 항목별 작성 방법. 이건 활용 서식을 창조해서 한 번씩 써보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여기서는 그냥 읽기만 합니다. 이력서는 객관적 자료이고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되도록 빈칸이 없도록 채웁니다.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부분을 가능한 그 서류, 기본 서류에서 아예 없애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분야는 반드시 기재합니다. 이메일 계정을 인당 3개까지 만들 수 있으니 장난스러운 메일 주소는 변경하여 제출을 합니다. 인적 사항.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 사진. 현 주소는 주민등록 주소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연락처는 면접 전형 등을 연락받을 수 있도록 정확히 기재를 해야 합니다. 학력사항은 보통 고등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안 쓰는 거예요. 고등학교부터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최종 학력부터 역순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연역은 언제나 역순으로 살아왔던 것의 현재성부터 거꾸로 써가야 됩니다. 입학일자, 졸업일자의 경우 정확한 일자를 기재하고 전공, 부전공, 전 학력 평점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그냥 4.3 이렇게 하지 말고 4.5 만점에 4.3, 또 4.3 만점에 3.9 이렇게. 그다음에 병역사항입니다.
남자의 경우는 군복무 사항을 함께 기재합니다. 자, 군별 계급, 복무 중 배치 업무, 군 면제의 경우는 면제 사유도 기재하는 게 맞습니다. 자, 경력상, 자신이 경험한 경력상 기재합니다. 지원한 업무와 관련된 경력을 돋보이도록 기재하는 거예요. 소속 업무나 담당 업무 기재. 근무 경력이 없으면 지원한 업무와 관련된 아르바이트 경험 기재, 그리고 근무 기간이나 근무처 수행 업무 등도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이 일을 통해 향상된 역량, 능력, 영향 기재, 또 자격 및 특기사항, 자, 외국어 구사 능력에 최근 1, 2년 이내 공인인증 점수 기록이나 인증 점수가 없을 시 측정 가능한 정보를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예컨대 토익 점수 700점 이상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자격 면허입니다. 지원 분야 관련 자격증, 면허증 발급 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취득 연월일, 자격증명, 자격수준 등급, 시행처, 발급처 등을 기록합니다. 교육 수료 사항입니다. 지원 분야와 관련된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았을 경우 기재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사항을 기재하되 지원한 업무와 관련된 경력을 돋보이도록 기재합니다. 기타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활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기재하는데 컴퓨터 활용 능력도 그냥 자격증이 있다는 정도로 쓰지 말고 상중하로 나눠서 자기가 컴퓨터 활용 능력 상에 해당된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좋아요. 자, 그다음에 교내 활동 봉사 특별 활동입니다. 지원자의 성향, 활동성, 적극성, 참여의식, 협동심, 적응력, 리더십, 대인관계, 사회성 등을 평가하는 데 활용합니다. 자, 또 지원자의 관심사, 공부 분야 등을 파악하는 데 이용됩니다. 자, 지원 분야와 관련된 영역의 활동 기재, 활동 기간, 활동 내용, 활동 직책, 영향 등을 기재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수상 능력, 자기 PR에 유용함으로 수상 일자, 수상 내용, 수여 기간과 함께 기재하고 장학금 받았던 여부도 중요한 자랑거리죠. 그래서 장학금의 종류, 수령 횟수 등도 기재합니다. 보훈 대상 여부입니다. 보훈 대상 여부와 함께 보훈 번호를 기재하고 기타 종교나 취미 등 별도 요구 사항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법. 오늘날 이력서와 세트로 엮어지는 게 자기소개서예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이력서에 담아내지 못했던 자, 정량이 아니라 정성적인 겁니다. 그래서 정성적인 역량을 표현합니다.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항목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무 적합성, 조직 적합성 등을 잘 담아내어 작성하도록 합니다. 자기소개서를 통해 열정과 패기, 도전정신, 친화력과 사회성, 학습 역량 등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자, 지원회사의 인재상에 부합한 인재임을 잘 표현해야 합니다. 참신한 소제목으로 관심을 끌고 첫 문장부터 임팩트 있게 작성하여 끝까지 읽을 수 있도록 합니다.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상황에서 벌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다는 스토리텔링 같은 것도 잘 전개해야 됩니다. STAR 기법. 자,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작성하는 글쓰기 구조인데 이것을 기반으로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잘 표현한다면 매력적인 스토리를 가진 지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자기소개서를 쓸 때 성장 과정도 써줘야 되는데요. 너무나 많이 쓰면 안 돼요. 성장 과정에서는 지원한 직무나 기업의 조직 적합성에 맞는 인성이 성장 과정으로부터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표현을 해야 합니다. 자, 성장 과정 쓰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 조실부모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이 직업하고 맞는 어렸을 때 형성된 인성하고 결합된 부분을 이렇게 부각해서 쓰는 겁니다. 인성 가치관을 판단하고 전체 내용과 일관성을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직무 및 지원 기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등도 작성하고 주요 관심사, 삶의 기본 토대, 가족 관련 사항 등도 작성합니다. 인성 중 강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핵심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직무를 지원할 경우 전공 선택의 계기를 성장 과정 항목에 기술하는 게 뭐 좋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꼭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성격의 장단점입니다. 조직에 적합한 성격인지, 조직에 적응이 가능할까를 점검해 보는 항목입니다. 장점은 지원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사례를 들어 서술합니다. 보통 한두 가지 장점을 쓰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덧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는 명확한 수치와 고유명사, 윗사람들의 평가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추상적인 표현을 피하고 사례와 함께 작성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고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참 좋은 설명 방법이에요. 단점은 직무 역량과 관계없는 큰 가오가 안 되는 단점을 살짝 정도 지적을 하면서 이 단점을 쓸 때는요, 잘 보면 단점이 장점이 되는 정도의 단점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일에 집중을 계속 너무 해서 주변에 어떤 애경사나 이런 걸 놓치는 단점이 있다. 그러면 일에 집중을 잘한다는 장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단점을 좀 쓰시는 게 좋아요. 또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 방안도 제시합니다. 학교 생활이나 경력 생활, 전공이나 활동했던 분야를 지원 직무와의 연관성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지원회사, 지원 직무와 연관성이 높은 에피소드 중 가장 비중 있는 것으로 기술합니다. 핵심 경력상 또는 활동상과 구체적인 직무 내용, 이를 통한 성과 및 배울 점을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원 동기입니다. 지원 동기. 회사에 대한 충성도를 강조하는데 이 지원 동기는 꼭 들어가야 돼요. 다른 회사가 아닌 왜 이 회사인지를, 이 회사를 왜 택하게 되었는지 근거를 제시하여 작성합니다. 최근 회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본인의 관심도 이게 동일성이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게 좋아요. 또 지원 직무에 대한 보유 지식, 준비 사항을 서술하고 왜 지원하였는지를 잘 담아내도록 합니다. 그동안의 준비 과정을 몇 개의 역량으로 묶어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입사 후 포부도 꼭 쓰셔야 합니다. 지원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력을 표현합니다. 지원회사의 비전 달성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고 지원한 직무를 통해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나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계획을 작성합니다. 기업과 산업 분석을 통해 개인의 커리어 비전과 조직의 발전 방향을 맞추어 작성합니다. 입사 후 3 내지 5 내지 10년 후에 구체적인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잘 기술한다면 참 좋은 형태의 자기소개서가 됩니다. 이 뒷부분 꼭 써주셔야 돼요. 입사 후 포부. 자, 그 다음에 경력자들은 반드시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경력 기술서를 쓰셔야 됩니다. 경력자의 경우 경력 기술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경력 기술서는 회사명, 부서명, 직책명, 근무 기간, 주요 업무, 담당 역할, 업무 성과, 퇴직 사유 등을 작성합니다. 경력은 최근 경력부터 작성합니다. 언제나 경력이나 이력서 쓸 때 최근부터 역순으로 써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성과 또한 중요한 부분부터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역할과 행동 그리고 주요 성과를 드러낼 때 수치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부 직무에 관련된 활동은 세부 직무와 연관성을 중심으로 기술합니다. 경력증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력사항에 대해 정확히 기술합니다. 채용할 회사가 원하는 직무와 포지션 위주로 바로 활용될 수 있는 업무 경험이 부각되도록 작성하고 관련된 업무가 아닌 경우는 뭐 생략해도 자, 경력 기술서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셔서 실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력 기술서 작성법이 끝났으면 자, 이 기업에 대해서 자기소개서 등으로 쓰려고 하면 그 회사의 직무와 기업과 직무가 분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과 직무 분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분석이 먼저 있어야 돼요.
만들기 위해서는 채용 공고에 해당하는 직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그 기업의 현재 상황과 이슈를 분석해야 거기에 맞게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슈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마다 직무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 지원회사의 채용 페이지를 참고해서 직무 분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채용 공고를 꼼꼼하게 분석하여 자기소개서나 경력기술서에 지원 직무에 관한 강점, 경험이나 교육 상황, 자격증, 성과 등을 잘 어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기업 분석. 지원 기업에 대한 분석은 자기소개서 준비와 면접 준비에 대해서 준비할 때 꼭 이 기업 분석이 되어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어떤 비전이나 또 포부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래서 기업 분석은 기업 홈페이지를 통해서 분석하는 게 가장 좋아요. 먼저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 소개나 기업의 미션, 비전, 핵심 가치, CEO의 경영 철학이나 제품, 인재상, 언론 보도 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전자공시 시스템 같은 것도 쓸 수 있습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은 분기 혹은 단기 보고서를 검색하여 회사의 개요와 회사 내용을 확인합니다. 사업의 방향, 매출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문기사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자, 기업의 CEO 이름을 검색한 후 신년사와 인터뷰 등을 찾아보면 기업의 사업 방향, 성과, 핵심 사업, 비전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현직자 인터뷰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직자가 가장 회사의 이슈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선배와의 대화 프로그램이나 지자체 등의 재직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직접 재직 중인 지인을 미팅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나 현실적으로 이런 게 어려움이 있다면 코멘터나 이따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증권사 리포트 등의 보고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증권 주식 투자에서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정리해 놓은 리포트를 활용하거나 취업 포털 등에서 제공하는 기업 분석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N사의 금융을 활용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분석.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꼼꼼하게 놓치지 않고 살펴보고 숙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직무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소개서 및 작성 및 면접 준비, 특히 직무 분석을 잘해야 면접 준비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분석이 안 돼 있는데 면접을 본다는 건 서로 겉돌게 되죠. 자, 기업 채용 페이지 직무 분석입니다. 기업 채용 페이지의 직무 분석을 활용합니다. 해당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산업 분야가 같다거나 조직 문화가 가장 유사한 회사를 검색해서 그 회사의 채용 페이지를 활용합니다. 워크넷 한국직업사전, 직무별 자소서 작성 가이드 같은 것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워크넷에서 음, 워크넷에서 직업진로, 직업정보, 한국직업사전을 검색하여 해당 직무를 검색하면 직무개요, 수행직무, 부가직업정보의 정보 검색이 됩니다. 한국직업사전을 보는 방법 같은 것은 따로 배워놔야 되죠. 또 직업진로, 취업가이드, 직무별 자소서 작성 가이드에서 공채 직무별 자기소개서 작성 가이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입니다. 직무기술서를 활용하여 직무 분석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공기업에 더 잘 맞는 직무기술서라고 해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잡 이름이나 잡코리아 사람인 원티드 등 취업 포털 사이트도 활용하고 직무 KPI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이 KPI는 핵심 성과 지표를 의미합니다. 해당 직무의 KPI로 검색을 해보면 참고 자료가 많이 올라오고 실제로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또 경력직 채용 공고 분석입니다. 경력직 채용 공고는 직무 안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직무 역량도 구체적으로 요구되어 있어 참고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 면접은 채용 관문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중요한 과정이고 점점 면접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합격 아니면 불합격의 결과가 발생하는 결정적인 과정으로 구직자도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면접의 기회를 얻었으면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면접자는 지원자의 성격이나 성품, 지원 동기 및 의지 확인, 직무 능력 및 지적 수준과 두뇌 회전 능력, 협조성과 리더십 등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면접에 응하면서 제일 중요한 점은 다대 다 면접일 경우 다른 지원자와 발언 시 주의 집중을 하고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점, 적당한 리액션이 필요 있습니다. 네, 끄떡끄떡 한다든지 마지막 발언의 기회를 꼭 활용해야 한다는 점, 시선 처리를 잘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요즘 면접은 여러 가지 형태의 면접이 있습니다. 유형별 면접. 유형별 면접으로 인성 면접, PT 면접, 토론 면접, 비대면 면접 등이 있는데, 인성 면접. 자, 기업체에서 인성 면접을 가장 중요시 여겨요. 이 사람이 조직체 내에서 잘 화목하게 결합될 사람인지, 아니면 좀 독특하게 튈 사람인지, 실제로 이런 게 능력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죠. 1대1, 1대다, 다대1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기본 품성과 조직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열정이나 입사에 대한 의지를 묻기도 합니다. 입사 지원서를 기반으로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접에 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자기가 쓴 입사 지원서를 다시 보고 가야 합니다. 답변의 태도, 의지, 화법, 성향 등 인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합니다. 인성 면접은 인사 담당자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원이 진행할 때도 있습니다. 임원이 진행하는 면접이라면 지원자의 인성, 마인드, 가치관 등을 중점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에 임하기 전에 자기가 쓴 자기소개서도 다시 한번 보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PT 면접. 자, 일대 다 형태의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문제 해결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면접을 PT 면접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아까 인성 면접은 그냥 인성 면접이 제목에서 떠오르고, 자, PT 면접은 직무 수행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면접입니다. 문제인식 및 해결, 창의성, 자료 이해도, 직무 적합도 등이 드러납니다. 구조화 능력 및 발표력 등이 평가됩니다. 주제가 주어지면 기승전결로 나누어 구조화하고 두 갈식으로, 자, 이 미갈식이 아니라 꼭 포인트가 앞에 있는 두 갈식으로 표현해 내도록 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질문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답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역량 면접입니다. 자, 역량 면접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미래 행동을 유추하는 꼬리 물기식 면접입니다. 회사에 필요한 역량에 초점을 두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조화된 질문을 바탕으로 면접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면접입니다. 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인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대인관계 능력, 조직 이해 능력, 자기관리 능력 등을 답변 내용과 표정, 행동까지 세심히 관찰하여 평가하며 과거의 경험에 기반을 둔 답변을 통해 판단합니다. 답변에 가장이나 거짓이 섞여 있다면 전문적 교육을 받고 면접에 임하는 면접관들에게 금방 탄로가 나게 돼 있으므로 진실성 있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론 면접, 자주 일어나는 면접은 아닌데 이런 면접도 있을 수 있습니다. 토론 면접은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논리 싸움이 우선이 아니고 합의된 결과물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자신의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다른 의견을 수용하고 발전시키는 모습이 평가에서 좋게 반영됩니다. 특히 합의된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역할이 중요합니다. 토론 중 논의사항을 정리해주고 타 구성원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토의 방향이 틀어지는 것을 정리해 주는 것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끝까지 경청하는 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좋은 평가로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력직 면접. 경력직 면접. 자, 주로 업무 수행 경험을 파악하며 이력사항과 경력사항에 집중하며 질문을 받게 됩니다. 경력 기간이 길면 핵심적인 성과 위주로 2 내지 3가지 정도를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성과의 표현은 수치로 표현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성과 당시의 역할이나 비중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여 기여도를 표현합니다.
이직이나 전직의 사유를 드러내야 할 경우가 있으므로 솔직하게 답변하되 감출 것은 감추고 표현할 것은 표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전보다 낮은 급여 수준이나 직급을 제시받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희망 연봉 수준을 정해놓거나 기준을 생각해 두고 면접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면접 시 합격 기회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 면접도 오늘날 종종 있죠. 주로 소프트웨어 설치를 통한 화상 면접이나 영상 통화 면접이 실시되며 전화 면접도 활용됩니다. 실제 장비를 미리 확인하고 기기 사용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인터넷 상황, 화면 배경, 조명 등 기기 사용 환경을 반드시 점검합니다. 장소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화상 면접 시 눈 맞춤 표정, 마이크 사용 시 목소리 발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기상의 목소리는 다르게 들리기 때문에 톤이나 발음에 대해서 피드백이 꼭 필요합니다. 복장과 헤어스타일을 점검하고 상의뿐만 아니라 하의도 신경 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AI 면접. 기본 면접, 성향 분석, 상황 대처, 보상 선호, AI 게임, 신청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순서는 암기 안 하셔도 됩니다. 음. 자, 약 1시간에서 1시간 10분가량 소요됩니다. 특정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바탕으로 대인 면접에서 드러나지 않은 업무 스타일이나 성향을 판단합니다. 신뢰성이 중요하므로 일관성 있는 답변, 솔직한 답변이 중요합니다. 정답을 맞히는 것보다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응시자의 안면, 근육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표정의 변화를 관찰하고 목소리 톤이나 빠르기 등의 변화 등 태도에 대한 판단과 의사결정, 유형과 집중력 등을 분석하기 때문에 정답을 맞히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침착하게 포기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문제를 풀어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이다스 인에서 운영하는 JOB, 자, FLEX에서 자, AI 역량 검사 공식 튜토리얼로 준비할 수 있고 청년이라면 서울 일자리 포털 내 서울 일자리 카페에서 2021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인터에서도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게임은 유튜브를 활용하여 익숙해지는 것을 추천합니다. AI 면접도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AI 면접 정도가 면접의 여러 형태 중 하나가 있다 정도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강의 준비하겠습니다.